소장님이 자주 인용하시는 이제 분석 사이트 썸트렌드에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14일까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강선우를 검색을 해봤는데 저 사진에 보시면은 갑질, 의혹,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 부정에서도요. 긍정 부정에서도 부정 데이터가 87%입니다. 갈수록 부정 데이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바로 이거죠. 이 데이터도 데이터지만 실제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빅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고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빅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수치로만 보지 못하는 정보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겉으로는 아빠 좋아, 엄마 좋아, 또 여친 좋아, 남친 좋아 이러지만 실제로는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가죽만 보지 안은 안 봐요. 안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혁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가죽을 벗기는 거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혁신적인 인사라는 것은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보좌진 협의회에서 또 실시했던 조사 결과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92.7%. 그거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지금 민주당의 전현직 그러니까 여야 보좌진 익명 투표를 했습니다. 여야 보좌진 익명 투표를 했는데 92.7%가 낙마 의견을 냈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46명이 됐든 27명이 됐든 그 남아있는 보좌진도 있고 강선우 의원실에서 일했다는 보좌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요, 이건 뭐냐면 민주당 내에 이 국회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무려 92.7%가 이건 아니야.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현직 여야 국회의원 보좌관 등 1,450여 명이 속한 익명단체 대화방에서 거취 관련 투표를 벌였는데 92.7%가 낙마에 찬성이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도 의원 시절이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의원직을 수행할 수는 없지만 그럼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회의원이 지금 이 국무위원회 수두룩하게 포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이런 민주당의 심지어는 보좌진마저도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그러면 그걸 뭐 국민의힘의 서범수 의원이 화면을 틀었나요? 자, 이부 자리 깔아주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부 자리 깔아줬다고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하지만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고 의심살 수밖에 없는 지경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자꾸 국무회의의 영상 장면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옆에 있는 강선우 임명을 해버려서 이제 장관이 된다면 머릿속에는 자꾸 우리가 그걸 탑 오브 마인드, 탑 현상, TOP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TOM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탑 오브 마인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냐면 이부 자리만 계속 떠올라요. 그건 결코 강선우 의원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강선우 의원은 지금 본인 스스로가 낙인 찍히고 싶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저는 충분하게 사과를 하는 게 필요해요. 충분히 사과하고 여론을 봤을 때 그래도 돌아서지 않는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판단해야 된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보좌진 단톡방에서 92.7%가 낙마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 국민 여론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단은 여론조사 같은 게 강선우 후보자 낙마해야 된다라는 여론을 담은 여론조사는 아직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이게요, 일종의 홈타운 여론이에요. 홈타운.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꾸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 2000년에 미국 대선을 하는데 저희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동재 앵커도 봄동이 됐기 때문에. 근데 2000년 미국 여러분들 대선 기억나죠? 잘생긴 부통령 남자 엘고. 엘고가 이게 뭐 대답도 제대로 못하는 시골뜨기 같은 물론 돈은 굉장히 많아요. 바로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 아들 조지 부시와 맞붙었는데 져요. 왜 지는 줄 아세요? 그때 저희 뭐 플로리다에서 아니에요. 고향에서의 여론이 안 좋은 거예요. 테네시에서 누가 이기는 테네시 상원 의원 출신입니다. 엘고가. 그런데 테네시에서 누가 이긴 줄 아세요? 부시가 이깁니다. 끝이에요.
홈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매일 신문에서 이동재 이제 진행하지 마. 그럼 이동재는 치명적 타격이에요. 우리 배추도사 칼럼 쓰고 있는데 칼럼 쓰지 마. 다음 주는 쓰지 마. 전 치명타예요. 그 치명타를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강선우 이 후보자는 어디로부터 제일 인정을 많이 받아야 돼요? 이 국회 보좌진들이 가장 인정해야 돼요. 국회 보좌진들이 입소문이 야 정말 우리 강선우 의원 정말 너무 좋은 국회의원이고 너무 좋으신 분이야. 그분은 말이야 지도자가 돼도 1000번 10,000번은 할 사람이야. 저 취재를 좀 해봤는데 분위기 되게 안 좋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오히려 강서구에 지나가는데 말이야 어느 날 겨울날 정말 엄동설 안에 노숙자가 있었어. 그 노숙자에게 정말 그 얼어버릴 수도 있는 거, 동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두툼한 이불을 덮어주는 또는 이부 자리를 챙겨주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 네. 예를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훈훈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글쎄 뭐 이제 뭐 인사권은 다 대통령한테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은 그러잖아요. 이진숙 후보자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이진숙 후보자는 정교조도 반대예요. 지금. 정교조도 그렇죠. 반대예요. 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쌉으로 모시는 이해찬 전 대표 국무총리가 교육부 장관 출신 아닙니까? 네. 왜 지금 이야기를 안 하나요? 이럴 때 이야기해야죠.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통령 제명아우 이건 아니네. 이건 아니야. 왜 전직 교육부 장관이고 이 교육의 100년 지계를 그래도 볼 수 있다고 교육부 장관을 맡았던 사람이 이럴 때 조언을 해줘야죠. 교육에 뭐 얼마나 관심이 있나 모르겠고. 근데 네. 그 지금 그러면은 야당에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강선우 논란, 이진숙 논란 이런 게 대통령이나 여당의 지지율 하락, 야권의 반사 이익으로 이어진 전례가 있으니까 이게 이번에도 그 강선우, 이진숙 논란이 예전의 전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정부 때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때 장관 후보자 5명이 잇따라 낙마를 한 후에 석 달 만에 국정 지지율이 52%에서 25%로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똑같은 분위기인 건 아니지만 당시에 언론도 굉장히 많이 공격을 했었고요. 근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그때 야당과 현재 야당이 그러니까 같은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는 정상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정상적인 일정으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한편으로는 그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동재 앵커나 많은 분들은 배추도사의 이 이야기를 잘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고요. 저도 뭐 안타깝긴 합니다. 저는 뭐라 그랬냐. 2022년 대선이 있기 전에 끝나기 전에 대선 투표일이 지나기 전에 뭐냐면 저는 이 대선이 끝나고 나면 더 최악의 순간으로 달려갈 것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영 간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냐하면 대선에서 적어도 이 우리 정치의 거인들은 적어도 승자에게 자리를 물려줬어요. 네. 그건 뭐냐면 승복하는 겁니다. 그 승복의 방법은 뭐냐? 무대에서 사라져주는 거예요. 그래야 주인공이 올라와서 자기 무대를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의석수가 어떻게 됐든 국회 의석수.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날 겁니다. 1992년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확실히 정식시키겠습니다 하는 YS가 돼요. 확실이라고 하셨죠. 네, 확실히 더 비슷하네. 근데 이제 그때 DJ는 뭐라 그러냐? 예, 제가 정계를 은퇴하고 물러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물러나요. 네. 그인들은 물러납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사람이 정치를 하고 그 이후에 돌아와요. 네. 그런데 2022년 이후부터 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떻게 되냐면 승복이 없는 정치. 그러면은 2022년에 이재명 0.1이 됐든 0.2가 됐든 졌잖아요. 네. 그럼 일단 무대에선 사라져야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국회의원 선거로 들어가죠. 그렇죠. 바로 당대표가 되죠. 네. 바로 무소불위의 2번 임기를
민주당에서는 최종 임기까지 마쳤더라면 가장 최장기하는 당 대표가 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전히 대립각이 전쟁이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대선이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기 대선을 치렀잖아요. 저는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대선이 안 끝났어요. 그런데 대선이 안 끝났는데 다른 상황은 뭐냐? 2020년하고 다른 것은 그때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거 아세요? 2022년에 대선 끝나고도 여전히 민주당은 그렇죠. 예. 다수당이에요.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을 보세요. 압도적이죠, 뭐 이건. 예. 완전히 이제 빠그러져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아니 견제할 세력이 없는데 김민석도 국무총리가 임명되는 것이고 강선우도 왜 안 되냐, 이진숙은 왜 안 될까, 이런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까 빅데이터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예, 이게 사진 좀 띄워주세요. 이렇게 예. 힘들게 작업을 한 건 한 번 더 보여드려야 네. 돼요. 자, 위에 걸 좀 잘라버렸으면 좋을 뻔했네. 그죠? 아. 다음번에 할 때는 위에 쭉 저기 알겠습니다. 첫 라인은 잘라버리고 예. 그렇게 이 회사 뭐 제가 돈 받고 한 게 아니고요. 아니 뭐 정리를 돈 안 잘했길래 되는 거예요. 봤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기분이 안 좋으신다 화면을 바꿔버리시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 부정되는 거가 저축이 돼요. 네. 이런 인사 논란들이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바로 나타났어. 네. 또 윤석열 대통령 때도 인사가 안 좋은 게 바로 나타났어요. 근데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 때 안 나타난 이유는 굉장히 기울어져 있어. 음. 이 정치 지형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드워드 버네이스의 프로파간다라는 책을 보더라도 이런 거는 저축이 돼요. 예. 저축이 돼요. 그래서 갑질, 의혹, 논란, 그렇죠. 낙마, 위반, 허위사실, 위법, 이게- 내로남불, 이게 범죄. 예. 이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잠재돼 있습니다. 예. 잠재돼서 저축이 돼 있다가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게 늘 항상 언제까지나 좋을 수는 없잖아요. 예. 이게 약하게 됐을 때, 약한 틈이 발생했을 때 이게 뻥 터질 때 이게 작동을 해요. 그게 언제 오냐? 그거를 이제 시청자 여러분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죠. 그건 이제 국민의힘에 달려 있는 거예요. 당장은 알아요. 그럼. 국민의힘에 달려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계속 몇 달간 질의멸렬할 거라고 예상을 해본다면 그러면 당장은 그런 순간이 안 옵니다. 당장 안 올 수도 있죠. 아하. 하지만 조심해야 돼요. 예. 터질 때 크게 터져요. 음. 이게 왜냐하면 누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권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이 뭐 특검 다 하고 또 뭐 특별법도 만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견제 세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은 언제나 견제 세력이에요. 국민은 언제나 야당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국민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선이면 이건 안 돼 하는 그게 있어야 되지. 국민의힘이 보잘것없고 또 지금 견제할 세력이 별로 부각돼 있지 않는다고 해서 뭐 별거 없네. 그럼 거침없이 하이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래. 그거는 큰일 날 이야기예요. 그거는 언제든지 제가 지켜보면 30년 이상의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게 국민들이 무서워요. 어느 때 나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했다가 어느 순간 확 돌아가 버려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그 일부 업체 여론조사에서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오르는 분위기긴 한데 뭐 대통령 지지율 60%도 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거 조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추세 자체는 오르는 것 같긴 해요. 그게 이제 보수층이 여론조사에 참여를 안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우리 소장님 보셨을 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 이거는 글쎄요. 그렇죠. 지지율이 올라가게끔 국정 운영을 하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지율에 맞춰서 지지율에 부응하는 거죠. 또는 지지율을 견인하는 거죠. 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지율의 3원칙 뭐라 그랬어요? 3원칙. 3P. 그러니까 배종찬 소장의 설명은 3P면 다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3P밖에 없네는데 뭐 없긴 없네요. 근데 3P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필라스피. 최대한 넓히잖아요. 대통령은 국합 전략이야.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특별하게 안 좋은 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좋게 이야기하잖아요. 심지어는 별로 지금 보수에서는 좋아하지도 않는 정규재 전 논설위원이 이진숙은 안 됩니다. 이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추천한 사람 아닌데 이러잖아요. 네. 이건 뭡니까? 빠져나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쁘게 이야기하네. 음. 누가 안 된다 합니까? 누가 안 된다 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추천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다 당에서의 몫이죠. 앞으로 뭐 정청래 대표가 될지 박찬대 대표가 될지 몰라도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것은 비판은 또 후폭풍은 역풍은 막아주겠다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일단 그러니까 중도가 들어오죠. 두 번째는 뭡니까? 소비 쿠폰이죠. 뭐 9월 22일부터는 신청을 한 번 더 받아서 더 주잖아요. 그러면 자영업 지지율 올라가죠. 주부청에서도 또 주부청까지도 돈이 꽂히니까 좋아하죠. 그러니까 지금 악재가 될 만한 것은 그렇게 부각을 안 시키는 거나 부각을 전면적으로 이걸 뭐 직면해서 대응을 안 하는 거예요. 가령 전시작전권. 그거는 정부의 공식 의견이 아닙니다. 개인 의견입니다. 안규백 개인 의견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보십시오. 브라질은 50%입니다. 우리는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듣는 사람에서 뭐 이동재 앵커나 배종찬 소장이야 뭐 전 세계 글로벌 인포메이션을 우리는 다 접수하는 사람들이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와 지금 뭐 다 잘 돼가는데 뭔 소리야? 국민의힘 보니까 막 매일 싸우는 것 같죠. 또 정부는 지금 뭐 신속하게 소통하죠. 또 대통령은 흥남식당 가서 오겹살 먹죠. 소맥 말아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광판을 보고 딱딱 지점마다 자영업청 지지율 올라가고 학생도 지지율 올라가고 또 반값 등록금 부동산은 지금 껄끄러운 이야기잖아요. 굳이 이야기를 뭐해요? 지금 그런데 일단은 서울 불장은 잡혔죠. 예. 이거 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덩어리라도 지금 건드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강선우 얘기 조금만 더 해보자면 그 이렇게 지지율 관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강선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거짓말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SBS에서 임금 보도가 체불까지 된 게 나왔는데. 그 부분이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이해가 안 된다는 건 저도 그 부분은 네. 해명이 잘 안 돼. 자료를 안 내니까 강선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원들이 돈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세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1년에 1억 이상씩 꽂히니까 지금 5년이면 5억 이상일 것이다. 그게 새 전이든 새 후든. 그다음에 자기 돈 쓸 일이 크게 없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임금체불 자료입니다. 임금체불 자료네요. 지금 임금체불됐다라고 하는 직계존비속의 노동관계법 지금 위반 신고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바로 남편도 변호사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급여가 상당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국회의원 재산 신고할 때 배우자까지 신고를 하거든요.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재산이 상당히 될 텐데 공개된 신고된 재산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턱없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세 번째는 뭐냐면 뭐 강선우 후보자가 자녀가 이제 좀 장애가 있어서 그런 장애 활동을 하고 어쩔 수 없이 거주를 이전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건 다 이해를 해요. 네. 그건 잘했다 이거예요. 그거 잘한 건가? 우리 이동재 앵커가 달리기를 잘하는 것과 담배꽁초를 버린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서로 연결되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그거는 뭐 강선우 후보자가 의정활동하면서 뭐 그런 법안을 발의하고 잘한 거면 그건 잘한 건데 그거하고 보좌진에게 갑질을 했다는 그 의혹은 다른 차원이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섞어 들어가면 안 돼요. 가령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금 이제 국무총리가 됐는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왜 자격이 안 돼 이야기하면서 한덕수나 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거는 격에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고 후보자 한 사람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일종의 정치 이 전략이거든요. 이럴 때 다른 것과 비교를 해서 물타기를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그 메신저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아니 이동재 기자가 지금 이제 앵커지만 기자일 때 막 파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동재를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이동재, 과태료도 안 내고 말이야. 당신이 그런 걸 취재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과태료나 내고 와. 네. 속도 위반이 나고 말이야. 이런 게 여기서 막 주진우 시급을 했잖아요. 70억 뭐 재산이 어쩌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도 다 대응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인사이드 K 이런 또 자문을 구하면 여러분들한테 그런 대응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 구하는 사람도 없고 뭐 관심도 없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전 관심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게 저축이 돼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부부 사이에 그런 갈등 그런 것들 싹 없어지나요? 그러면 그 없앨 만큼의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아니면 쌓이잖아요. 그게 나중에 정말 안 좋은 상태일 때 빵 터져봐요. 위험한 거죠. 빵 한 번만 더 주세요. 빵. 예, 좋죠, 시청자 그죠? 여러분 언젠가는 빵 터진다고 합니다. 그 낙마 지라시가 어제 좀 돌았어요. 이게 보니까 강선우 빠질 경우에 양이원영 의원이 온다. 그다음에 이진숙 후보자 빠지면 성기선 전 교육감 후보라고 하고 이분 아니면 박경미 전 의원 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지라시가 좀 돌더라고요. 그래서 시중에 도는 얘기로는 둘 다 낙마할 수도 있고 여차하면 아니면 이진숙을 땔감으로 넘겨주고 강선우를 살린다. 이런 시나리오도 있고요. 1순위는 오늘 이제 예. 진행이 됩니다. 이진숙 후보인데 1순위는 그 이진숙 후보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고심에 들어가겠죠. 예. 근데 저는 글쎄요, 대통령의 이 스타일이라면 강선우 후보자는 낙마 안 시킬 것 같아요. 국민을 본다면 낙마를 시키겠죠. 오늘 하지만, 일단 청문회에서 이진숙 후보자를 그냥 일단 어떻게 되든 간에 풀어놓고 낙마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시선을 분산시키고 강선우를 살린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 오늘 이제 되면 완전 이제 블랙홀로 빠져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또 이진숙이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지난주에는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으로 또 충돌이 있었고 예. 이번 주는 완전히 이진숙 위크죠. 이진숙 위크다. 숙 위크죠. 저희가 사진 하나 띄워드릴 건데 SBS 뉴스 보면요 캡처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피디님. 카카오톡 같은 자료를 다 확보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강선우 후보자 관련한 거 예, 말씀하시는 강선우 거죠? 후보자 관련해서. 네, 그게 이제 예. 또 텔레그램도 확보를 예, 예, 했다고 얘기를 하겠죠. 사실 그 기자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좀 퍼져 있어요. 지금 강선우 후보자 관련돼서 나온 의혹이 굉장히 에피타이저 수준이다. 그래서 사실 제가 듣기로도 저는 증거를 확보를 못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제가 듣기로도 이것보다 훨씬 더 쇼킹한 내용들이 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강선우 후보자를 일단 살려뒀다가 나중에 폭발적인 증거를 막 제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 돼버리면은 그때는 더 큰 타격이죠. 둘 다 그러면 낙마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낙마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대통령 지지율에도 타격을 줄 거예요. 예. 그때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좀 피로감이 쌓인단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또 그동안에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미지 관리를 잘해왔잖아. 잘해왔다. 수개월치 대화 내용 확보했다. 그렇죠. 저게 무서운 거예요. 예. 저게 어떤 내용이 있느냐, 어떤 표현이 있느냐. 가령 저기서 제일 위험한 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감정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은 강선우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건넨 표현 중에서 모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표현들. 야, 너 따위가 가령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네. 너 인간 같지도 않은 또는 무슨 XX 새끼 이런 게 들어갈 경우에는 엄청난 타격이 올 거예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그는 그대로 실제 있었던 통화 내용이나 문자 내용일 거 아니겠습니까? 예. 녹취 내용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한데 저는 참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시간이 있으니까 좀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강선우 후보자가 그 야인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민주당의 조금 관계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인데 방송에도 같이 출연했었어요. 근데 참 이미지 관리를 참 신경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저도 민주당 출입 기자 할 때 비슷한 왜냐하면은 생각했어요. 뭔가 누구한테 이렇게 아주 친절하거나 또는 아주 불친절하거나 이런 걸 떠나서 어디 이렇게 허물 잡기가 좀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힘든 그런 이미지 관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저는 이건 너무 아쉬워요. 그렇게 관리를 하는 분이 또 심지어는 누구의 국민의힘 의원의 영상 또 공개처럼 이부 자리를 대통령에게 물론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라 단식하던 대표였나요? 그걸 제공하는 그런 정도의 마음이 있다면 보좌진들의 좀 마음을 헤아려 주면 좋지 않습니까?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또 태도가 내 마음에 들고 아니고를 떠나서 나는 의원이니까 리더니까 이게 참 리더의 숙명이거든요. 근데 코리아 여성가족부 장관이라고 하는 리더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계속해서
강선우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을 개인적으로도 매우 좋아한다면 상당히 지금 부담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공무원 교육하는 장소 가서 강연하지 않았습니까? 강연하지 않았어요? 아 모릅니까? 아 네. 하여튼간에 그 연설을 할 때도 굉장히 그런 인간적인 관계 네. 또 사람이 지켜야 될 이 범절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강선우 후보자를 통해서 이게 무너져 버리면 여성가족부 이 부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없애려고 했던 부처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미 이제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없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네. 일단 오늘 모토가 보수 재건이니까 3P 아까 얘기도 하셨는데 네. 그 여당이 지금 아무리 이제 야당이 공격을 해도 전가의 보도처럼 지금 휘두르는 게 내란 심판론. 지금 뭐 청문회장 가도 무슨 내란 심판 이런 거 계엄 어쩌고 이런 플래카드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방선거 때까지 무조건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맞설 수 있는 프레임 개발이 보수 쪽에 좀 필요해 보입니다. 국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저희가 국힘에서 국힘 위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답답해갖고 이제 생각해 보는 건데 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예요. 예. 이거는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적극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이라고 생각할까요? 내란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하죠. 예. 그러면 법리적으로 다른 거 떠나서 뭐 마음에 안 들고 공수처가 뭐 법이 맞고 안 맞고 법 절차가 맞고 안 맞고 또 뭐 에어컨을 틀고 안 틀고 구치소에서 인치를 하려고 그걸 떠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가 아닌 것을 밝히기 위해서 내란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내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국민들 중에서도. 내란이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사실로 정당이 남아있을지도 모르죠. 이거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너 나빠. 제가 이동재를 통해서 너 나빠. 너 잘못했어. 네. 이야기하는 것과 이동재를 가리켜서 넌 내란이야. 넌 살인마야. 이건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이야기잖아요. 완전히. 너 나빠. 너 잘못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너 내란이야. 너 살인마야라는 이야기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번째 아주 적극적으로 법리적 대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본연의 길로 가야 돼요.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3P. 지금 윤상현 의원의 세미나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잖아요. 엊그제 했었던 세미나. 예. 이 배추도사는 쓴소리를 하고 왔어요. 갔다 오셨어요? 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예. 제가 했던 이야기는 뭐냐? 저는 8년 전에 똑같은 세미나에 참석했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예. 8년 전에 가서 했던 이야기를 저는 똑같이 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거기서 우리는 보수겠죠. 네. 그 보수 세미나니까 그걸 잃으면 우리에게는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요.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고 지금 보수 재건을 이야기하셨으니까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그건 어디에 달려 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찢어져 있고 다 제각각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그렇게 되면은 8년 전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8년이 지난 지금도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더 안 좋아졌죠. 지금 8년이 지난 이후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안 바뀌잖아요. 이건 20년 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끔찍하네. 예. 끔찍해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잘났다, 제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추도사 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면 선거를 이기고 정권을 잡고 미래를 열고 이거는 재건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약 광고하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건강해지고 젊음을 되찾고 이런 것 같은데 그 도사님 다음 주에부터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도 속칭 이제 당권 주자들을 초대를 하려고 하거든요. 아 그럼 이제 이제 잘리나요? 아니 이제 같이 마주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언을 주실 수도 있고 그런데 아마 이제 저희가 뭐 지금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자리를 좀 가실 예정이에요. 해야죠. 장동혁 의원 등등 이름도 나오고 있고 뭐 김문수 전 대선 후보 그렇죠. 등등 뭐 많은 분들 이제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저는 왜 뺍니까? 누구예요 그게? 실망입니다.
하하하. 누굽니까? 누굽니까? 네네. 아, 제가 까먹었는데 죄송합니다. 안철수 후보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다양한 분들 좀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데 사실 그래요. 저희가 다룰 수밖에 없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포자기하는 그런 불러서 뭐해? 뭐 대선, 아이고. 당권 뭐 해서 뭐해? 막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많이 방향을 좀 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관련된 내용을 또 물어보기도 할게요. 제가 20초만 말씀드릴게요. 영국 보수당이 네. 다 무너졌다 생각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늘 드립니다. 영국을 비교해서. 그런데 이 토니 블레어가 있었고 또 그다음에 고든 브라운이 있었죠. 그죠? 예, 예.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노동당도 시간이 지나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보수당이 정권을 잡습니다. 정치는 몰라요. 정치는 국민들의 마음을 잡는 겁니다. 민심이 전심이기 때문에 제가 늘 드리는 말씀 뭐냐면 까불지 말고 민심을 잡으세요. 예. 네.